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한국감정원 주택가격, 정식 명칭으로는 아파트 매매가격이죠.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하락하는데 KB 부동산 매매가격 지수는 왜 상승하는가? 라는 주제를 두고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좀 평소에 아포유의 방송들이 다 수치적으로 상당히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펼친데 반해 오늘은 좀 주관적인 주장들이 많이 담겨 있는 만큼 이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물론 기본적인 비교, 데이터에 대한 비교는 수치로 분석을 하고 이거에 대한 해석은 좀 약간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담겨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 역시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갖다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활기차게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감정원 주택가격지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그리고 KB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지금 차이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역대 제 기억으로는 별로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좀 차이가 많이 벌어졌어요. 지금 현재 한국감정원 주택 매매가격지수 그리고 KB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자꾸 주택이라고 하는데 주택 아파트 그냥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그런데 의미는 그냥 아파트로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동향 사실은 뿌리는 같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복습 차원에서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KB가 주택은행 과거에 1980년대에 주택은행이던 시절 1980, 90년대죠. 그 80년대부터 주택은행에서 주택 매매가격 지수 동향이라는 통계자료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990년대 중반이죠. 이때 그 주택은행이 KB은행으로 민간은행으로 전환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지수 동향을 갖다 조사하던 데는 주택은행밖에 없었는데 국가가 민간기관에 그 통계를 의존하기 좀 그렇다 해가지고 새로 한국감정원에다가 주택 매매가격 지수 동향을 조사하도록 업무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한국주택은행에서는 최초에는 KB의 시스템을 그대로 그러니까 구주택은행의 그 조사 통계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오게 됐고요. 지금 약 20년이 지난 지금 이제 각자 서로 분석 시스템이 조금씩 많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서로 다른 차이를 나타내는 거에 대해서는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택시장이라는 게 동일한 주택시장에 대해서 동일한 매매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 지수 동향이 달라질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의문은 사실은 통계라는 건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해에 뭐 몇십만 건, 몇백만 건의 거래량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통계를 갖다 뽑는 데 있어서 평균을 내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중치, 면적별 가중치를 갖다가 두게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국민주택 규모 미만은 상승하는데, 국민주택 규모 초과는 하락하고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통계로는 표기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가중치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가중치가 달라지고 또 지역별 가중치. 뭐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는 아파트가 뭐 20만 채 있는데 뭐 성북구에는 10만 채 있더라. 그럼 강남구가 똑같이 상승했고 성북구가 똑같이 상승했을 경우에 가중치를 어디다 더 줄 것이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통계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주택 매매가격 지수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아파트는 상승해가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특히나 지금 시장은요.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어요.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상당히 심해지고 있다 보니까
중간이 없어요. 지금 사실은 상승하는 곳은 상승하고 하락하는 곳은 하락하고 중간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에다 더 가중치를 두냐에 따라서 주택시장에 대한 평가 그리고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이미지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미지를 올려드리면요. 자, 제가 지금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5월 28일까지 주택 매매 가격 지수 동향을 갖다가 주간으로 해서 쭉 표기를 해 보았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지금 KB 부동산 주택 매매 가격 지수 동향이 파란색 선, 그리고 한국감정원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동향이 노란색 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2월 3월 19일, 3월 19일까지는 서로 비슷한 흐름을 갖다가 가지고 왔어요. 3월 19일까지는 KB 부동산도 주택시장이 상승해 간다고 봤고 한국감정원도 상승해 간다고 봤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 안 드렸는데 이거는 전국 지표입니다. 대한민국 전국 지표예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지표고요. 그런데 2018년 3월 19일 이후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하죠. 서로 간의 그 매매 가격 지수 동향이요. KB 부동산은 2018년 3월 19일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한국감정원에서는 2018년 3월 19일 이후 하락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 대략적으로는 설명드렸어요. 서로 결과치가 달라질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게 좀 일단 이걸로 보게 되면은 좀 이 차트는 단순하게 지수를 갖다가 얼마나 그 지수를 갖다 데이터로 쭉 이어가지고 시계열 차트화 시킨 자료인데요. 이 지수 말고 등락폭으로 해서 자료를 보게 되면요. 훨씬 더 이 격차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번엔 등락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전국 기준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동향 보게 되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 3월 26일부터 한국감정원은 하락으로 전환된 반면 KB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물론 상승폭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상승폭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해가는 0.001포인트씩이라도 상승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이 차이가 왜 발생되었느냐? 사실상 지금 전국 아파트 시장을 갖다 보게 되면은 양극화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났죠. 양극화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났는데 이 양극화가 지방시장은 거의 몰락해가는 분위기, 그리고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지속적으로 상승해가는 분위기가 동시에 연출되다 보니까 이 전국 시장을 갖다가 보는 데 있어서 서울 시장을 어떻게 바라봤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울 시장, 그러니까 지방시장은 계속 하락해 갔는데 서울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서울시장의 상승폭을 어떻게 측정해 하였는가에 따라서 이 차트가 각 두 개 기관이 왜 이런 결과 나타났는지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전국 지표로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드려 봤는데요. 다음 챕터에서 바로 서울시장,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동향 두 개 기관이 어떻게 다르게 평가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동향 두 개 기관이 어떻게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전국 지표가 서로 상반된 차이를 나타냈는지 그 부분을 갖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차트에서는 전부 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동향에 대한 비교 차트였고요. 이번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동향에 대한 차트입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요. 자, 서울이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2018년 1월. 자, 먼저 이 파란색 선이 KB부동산이고요. 이 노란색 선이 한국감정원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2018년 1월 달에는 한국감정원이 KB보다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을 갖다가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을 더 높게 봤어요. 그렇죠? 2월달, 1월달까지는 계속 그런 추세가 나타났고요. 2월달이 돼서야 KB가 좀 후반형해서 상승률을 갖다가 높여서 잡기 시작합니다. 근데 2월 12일은 사실은 이때가 구정이었죠. 구정이다 보니까 설날이다 보니까 KB부동산에서는 가격지수 조사를 안 했는데 반해 한국감정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대신 KB부동산에서는 2월 19일에 2018년 2월 19일에 두 달치를 갖다 한꺼번에 하면서 0.43포인트 상승한 걸로 나타났는데 사실상 한국감정원은 이 두 개를 더해야죠. 그러니까 0.51포인트 2주 동안 상승한 걸로 나타난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감정원이 KB부동산보다 아파트 매매 가격이 더 높게 상승하는 걸로 나타났다. 2월 19일까지, 2월 19일까지는 그렇게 나타났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2월 26일부터 갑자기 급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2월 26일 보게 되면요. 지금까지는 KB가 더 높게, 한국감정원이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상승률을 더 높게 봤었는데, 지금은 한국감정원 매매 가격 지수 상승률이 KB부동산보다 확 쪼그라들었어요. 2월 26일에는 약 70% 수준을 갖다 만들어내더니 3월 달부터는 50%도 안 됩니다. 약 50% 수준이라고 할까요? 3월 달에는 약 50% 수준을 유지하다가 상승 폭이 지금 4월 달부터는 50% 선마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5월 28일 현재 몇 배 차인가요? KB부동산에서는 0.12포인트가 상승한 걸로 봤는데 한국감정원에서는 0.03포인트 무려 4배 차이 25% 수준만 반영하고 있는 거죠. 자, 이상하죠?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실상 지난 제 방송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에서 하락하고 있는 곳은 강남 3구밖에 없습니다. 그마저도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물론 전세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가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매매가격 지수, 서울은 지방시장은 과거에 말씀드렸죠. 전세가격 지수와 매매가격 지수 간의 동조화 현상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지만 서울은 좀 그런 동조화 현상이 약하게 나타나는 곳으로 좀 차이가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 서울에서 지금 상승률 여전히 상당히 높은 지역들이 더 많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5월 28일 지금 KB부동산 지수를 볼게요. 5월 28일 0.12포인트로 KB부동산 지수가 상승을 했어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요. 하지만 5월 7일, 5월 14일, 5월 21일 계속 0.0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죠. 갑자기 5월 28일 0.03포인트 상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미있는 점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라서 지금 지난 방송 보신 분들은 이해가 쉬우실 텐데 4월 달에 아주 독특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4월 달에 어떤 독특한 현상이 있었냐? 정부에서 자꾸 부동산을 갖다가 억지고 규제하기 시작하고 4월 초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세무과하고 경찰하고 합동해가지고 부동산들 단속하러 다니고, 그리고 또 신고가가 발생된 단지에 대해서는 매수자들의 자금 출처 조사 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되다 보니까 4월 달에 좀 비싼 가격에, 그 평균 거래가보다 좀 비싼 가격에 매수한 사람들은 실거래 신고를 다 늦추기 시작해요. 실거래 신고 의무 기한은 60일이다 보니까 60일까지 이 신고를 갖다 늦추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60일이 되는 시점이 언젠가요? 지금 5월 말 그리고 6월 초, 4월 달에 좀 높은 가격에 거래했던 거래들이 5월 말 6월 초에 지금 잡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사실상 KB나 한국감정원에서도 확실히 느끼고 있을 거예요. 4월 달에 분명히 호가는 올라갔어요. 근데 이 올라간 호가를 갖다가 거래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갖다가 받아들일 수는, 있는 그대로 호가를 갖다가 주택 매매가격 지수동에 반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호가를 갖다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5월 말, 6월 초가 되니까 실거래가가 실제 그 호가만큼 오른 단지들이 많이 있다 보니 지금 이렇게 가격이 KB에서는 후보정으로 해서 0.03포인트 더 상승한 걸로 나타낸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5월 셋째 주, 넷째 주의 시장은 거래량이 이전보다 훨씬 더 침체된 걸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결과치가 또 60일이 지나봐야 나타나겠지만, 자, 그런데 한국감정원에서는 지금 6월 첫 주차 발표 나온 거 보니까 오히려 매매가격 지수 동향이 0.02포인트로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KB는 좀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자,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좀 서로 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어깨를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4배 차까지 벌어졌단 말이에요. 2배 차가 나더니 이제 4배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게 언제부터다? 2018년 2월 26일부터다. 이때부터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원인은 무엇일까? 물론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방송 끊고 갈게요. 이 이후는 앞으로 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난 객관적인 의견만 듣고 싶어 라는 분들은 여기까지 시청을 끊어주세요. 이 이후 괜히 보시고 나서 앞으로 역시 꼴통보수 뭐 그런 얘기 하셔봤자 저는 뭐 악플에는 워낙에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서 끊도록 하고요. 다음 방송 보실 분들만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감정원과 KB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물론 이 서로 조사하는 가중치, 기준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강남 3구는 하락하는데 나머지 지역은 상승한다. 어느 지역에 더 가중치를 둘 것이냐에 따라서 결과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통계는 있는 그대로, 통계는 팩트이지만 취합 방법에 따라서 결과치는 사뭇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통계를 취합하는 사람, 주체가 순수히 이 통계를 있는 그대로 기존에 취합하던 방식을 갖다 고수해 간다면 아마도 급격한 차이는 나타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2월 말경부터 어느 기관 하나가 이 통계를 취합하는 방법, 가중치를 갖다가 변경했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좀
카더라를 넘어서 앞으로의 주관적인 생각이 담겨져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고요. 다만 2월 말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정부가 좀 약간 그 주택가격 지수 동향에 대해서 좀 압박을 가한다는 소문이 제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2월 말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보시게 되면요. 자, 지금 이거는 6월 1주차 보도자료인데 한국감정원 원장 김학규 씨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등장했을까요? 김학규 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잠시만요. 자, 김학규 씨란 분이 언제 임명된 사람이냐? 2월 26일에 취임한 김 원장님. 올해 2월 26일에 이분이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다 보니 상당히 친정부 인사인 분이에요. 지금 일단 전 상당히 이분의 취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낙하산이 아니라 실제 한국감정원 출신이신 분이에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분이 취임하신 시기와 KB와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지수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 시점이 일치한다는 점은 뭔가 좀 석연치 않죠. 그렇죠? 더욱이 이전에 한국감정원 그러니까 그 김학규 한국감정원장님 이전에 감정원장님은 좀 안 좋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급하게 퇴임하시고 최미옥 대행 감정평가 원장님이 계셨는데 최미옥 감정평가 그 원장님은 최미옥 원장님은 사실상 상승에 무게를 두시고 지금까지 인터뷰를 해오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이분도 2월 말이 넘어가고 3월 달이 되면서 시장의 부정적인 스탠스로 바뀌어서 앞으로 주택시장 하락할 것이라는 논지에 칼럼을 쓰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변해도 너무 급하게 변했죠. 스탠스라는 게 천천히 변해가야 되는데 갑자기 김학규 감정평가 원장님이 되시고 나서부터 무언가 너무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자, 이걸 갖다 다시 한번 아까 보셨던 차트 보여드릴게요. 자, 2월 26일 다시 2월 26일 어쩜 이렇게 날짜도 동일한가요? 아니, 이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분이 되자마자 취임하자마자 이걸 바꿀 수가 있느냐? 사실은 이건 공기관을 갖다 좀 이해하면 좋은데요. 공기관은 정식적으로 취임 발표 나기 1, 2주 전부터 이분이 그 자리에 오셔서 실제 업무를 갖다가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분의 입김에 따라서 이 기준이 바뀌어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정부에서도 이 지금 한국감정원의 주택 매매 가격 지수 동향 너무 공격적으로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우려감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제가 KB부동산 한국감정원 주택 매매 가격 지수 동향 2018년 5월 28일 4배까지 격차가 벌어졌고 KB부동산은 4월달 실거래가 후 보정이 5월 28일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감정원은 오히려 떨어뜨린 걸로 봤다. 서로 같은 주택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썩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국감정원이 2월 26일부터
이 기준, 검토 기준을 갖다가 바꿨다면, 정말 바꿨다면, 어쩌면 한국감정원은 이 부동산 시황을 갖다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평가 기관이 될 수가 있고요. 어쩌면 점점 더 한국감정원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될 겁니다. 그럼 한국감정원이 앞으로 그 현재 시장을 갖다가 담아내지 못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급격하게 KB부동산 매매가격지수 동향의 신뢰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시황 한국감정원에서는 어쩌면 여론몰이를 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택가격시장 안 좋다 하면 실제 시장 분위기도 안 좋아지게 뒤따르게 되니까요. 물론 지금 시황 6월 시황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한국감정원도 스탠스가 급격하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4월 달에 실거래 신고가 갱신단지들이 6월달, 5월 말, 6월 초 터져나오기 시작할 거라고요. 6월 말 만에 하나 제 이야기처럼 실제 신고가 갱신단지들이 더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은 이 벌어진 격차를 갖다 메우기 위해서라도 더 급격한 상승을 갖다 나타내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물론 지켜봐야겠죠. 최근 제가 예측한 부분들이 좀 부동산 시장에서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번 6월 시장 어쩌면 변곡점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올해 연말 되면은 또 시장이 또 헬리오시티의 입주로 인해서 서울이 또 한번 흔들릴 수는 있을 여지는 있는데요. 그 이전에 지금부터 휴가철 7월 말이 되기 전 시점까지 부동산 시장 좀 상당한 변수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 지금 어쩌면 이렇게 좀 이 한국감정원의 그 보수적 스탠스로 인해서 주택시장이 더 침체될 수도 있고요. 반면 4월달, 5월달 실거래 신고들이 좀 신고가 갱신단지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어쩌면 6월달, 7월달의 시장이 또 한 차례 조금은 물론 올해 초만큼은 아니겠지만 조금은 반등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 주관적인 주장이 좀 많이 담겨 있었다는 점 거듭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역시 여러분들께 유익한 방송이 되었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아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